몸무게는 얼마가 되나? 안 재어서 모르겠어요. 아, 이거 봐요. 누구에게도 몸무게를 물어보잖아? 좀 부끄러워요. 많이 나가는 친구는 많이 나가서 부끄럽고, 조금 나가는 친구는 조금 나가서 부끄럽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난 현창이 몸무게를 얼마인지 몰라. 근데 현창이는 희재보다 2배 무거워. 나 얼마인지 몰라. 그냥 2배 무거워. 그럼 만약에 희재가 10kg야. 그러면 현창이는 20kg이네. 희재가 50kg이야. 그러면 현창이는 100kg이네. 이게 사실인데? 어머나 이런.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몸무게를 공개하기가 지랄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몇 배 무거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원자의 세계로도 들어가 버리는 거야. 너는 봐봐. 탄소 원자한테 아니면 수소 원자한테 수소 원자 너 있잖아. 원자 번호 1번이잖아. 너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너 초간단이다. 그래서 너 몸무게가 얼마나 돼? 이렇게 수소한테 묻잖아요. 그럼 수소가 나 너무 가벼워서 부끄러운데 말하기 싫어. 이런단 말이야. 그럼 탄소 그런다고 진짜로. 그러면 탄소도 이런 원자번호 6번이잖아요. 그럼 탄소야 난 무게가 얼마나 돼? 그럼 똑같아요. 그런데 탄소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 몸무게 밝힐 수는 없고 나 수소보다 12배 무거워.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할 거랍니다. 그러면 실제 수소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길래 얘는요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그램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럼 너네 봐봐. 졸라 가볍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가벼운지는 그냥 가볍다로 끝이지 상상이 안 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우리 만약에 누구 몸무게가 50kg이래. 그러면 좀 상상이 가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나 책가방의 무게가 한 5kg 정도 된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좀 상상은 되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게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있어. 1kg부터 한 100kg 정도까지는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상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간다던가 너무 무게가 적게 나가면 상상의 범주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이야. 너무나 가볍고 작은 친구들은 진짜 질량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뭘 사용하는 거니? 질량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 단원의 제목이 뭔데요? 여기 단원의 제목은 어떤 제목을 갖고 있니? 오늘은 화학식량까지 들어갈걸요? 화학식량. 아니 뭐야? 띄어 읽기 잘해야 되는데. 화학식량 아닙니다. 화학식량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화학식량 아니야? 너무나. 그럼 이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 이 량자는 어떤 의미니? 자, 요게 오늘 포인트. 이 량자는요. 질량이 들어가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량비. 이상하다. 우리 오늘 시험 봤는데 화학식. 자, 원자를 식으로 쓰면 그게 무슨 식이었어요? 원자식.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원자량. 그럼 원자량이란 원자의 질량비. 얘가 만약에 분자면 우리는 그걸 분자식이라고 하죠. 그럼 뒤에다가 분자량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이거는 분자의 질량비. 내가 여기다가 이온식이 있어. 그럼 여기에 량자가 붙습니다. 여기 식자도 그냥 쓰는데요. 이온식량. 그럼 얘는 이온들 간의 질량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식에 해당하는 질량의 비율.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화학식량. 그럼 얘는 통틀어서 대빵 큰 거고요. 그러니까 원자할 때 원자량, 분자할 때 분자량이야. 그런데 그것도 저도 구별하기 싫으니까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죠. 됐죠요? 화학식량 4글자도 많은데 막 난 4글자 싫어. 그러면 사실 그 식에 해당하는 량, 식량 이렇게 2글자로도 표현합니다. 나중에 가면 나 식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화학식량 이렇게 읽어주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는 거니? 그래서 원자량의 뜻이 뭔데? 질량비라며? 너무 간단하잖아.
사실 머릿속 기억할 때 질량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자량이 뭐니? 좀 길게 쓰잖아요. 우리는 원자 간의 상대적인 질량의 비율, 여기 이제 강조하느라고 상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야, B는 당연히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질량의 비율, 이런 걸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대빵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야, 그래서 단위가 뭔데? 단위가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니네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배울 때 야, A 대 B는 몇 대 몇이야? 그럼 그 뒤에 단위가 붙던가요? 절대로 안 붙죠. 비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근데 봐라. 아니 없는데 왜 이거 강조해서 얘기하나요? 꼭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량 얼마게? 1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근데 1g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도 나옵니다. 기억 원자량의 단위는 g이다. 그렇게 나오면 그건 볼 것 없이 틀린 겁니다. 원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아마 그러면 아까 현창이는 희재보다 2배 무거워 라고 할 때 기준은 희재였죠. 그런데 원자량의 기준은 뭘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니? 이거는요. 옛날에는 제일 가벼운 수소를 기준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일 중요한 산소를 기준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탄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그게 왜요? 비싸서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이거는 바로 다이아몬드 때문인데요. 비싸서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정사면체 배열로 연속적으로 배열하고 있죠. 가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있으면 정사면체면 인접한 탄소와의 거리가 전부 다 똑같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야. 그럼 기준은 탄소군요. 자 이제 어떤 게 나올 거냐면 탄소로 원자 번호 6번이죠. 내가 왼쪽 위에다가 자 우리 또 2달만 알고 있습니다. 12라고 쓸 거예요. 어머 그러면 12는 땡땡땡이라는 숫자로 말하죠. 자 12는 탄소의 무엇일까요? 원자도. 원자 번호 같은 소리 하고 이제 죽는다. 자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고요. 원자량이라고는 어디선가 배웠지만 그때는 원자량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걸요? 이거를 뭐라고 배웠니? 질량수라고 배웠죠. 여러분 질량수는 넘버의 개념입니다. 어머 이거 첫날 배운 건데요. 네 맞죠? 자 질량수는 무엇을 질량수라고 할까요?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질량수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무엇을 더하게 한 거야? 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수는 넘버의 개념이야? 그런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나오죠.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는 전자보다 얘는 1836배가 무겁죠. 이거는 1838배가 무겁죠. 아니 그럼 이거 뭐야? 얘는 질량수가 이 차이가 나. 이게 질량의 비율이 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자의 질량을 어떻게 했나요?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차이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우리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같다라고 취급합니다. 너무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 여러분, 입자의 종류는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와, 나호근이의 필통 좀 열어봐야지. 뭐가 이렇게 많아? 자, 나호근이 필통에서 막 이런 거 꺼냈죠. 그런데 애들은 다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죠. 근데 야, 얘네 하나하나 질량 다 똑같아. 이런 천재가 들어간다면 내가 여기서 이게 2개고요. 얘가 5개야. 그러면 2개와 5개면 얘네들의 질량은 몇 배가 크다? 2.5배가 크죠. 홀수라니까 우리 계산 못하는구나. 자, 얘는 하나고요. 얘는 6개입니다. 와! 그러면 이건 1개고 6개인데 이로는 각각이 몽땅 다 질량이 똑같아. 그럼 6개의 질량은 1개 질량의 몇 배가 무거운 거야? 당연하죠.
그럼 얘가 얘보다 6배가 무거워.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무슨 소리 거짓말이지. 거기 전제가 들어가죠. 단 입자 하나의 질량은 전부 다 어떻다? 같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로 오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게 한 걸 질량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질량수가 이제 질량의 비율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야, 에휴, 수소는 질량수가 1이야. 그런데 탄소는 질량수가 10이야. 그럼 이 얘기는 원래는 탄소에 있는 원자핵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수소보다 몇 배가 더 많다는 거야. 12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했단 말. 와, 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입자, 걔네 있잖아? 종류가 달라도 질량은 다 똑같대. 그럼 개수가 12배였는데 갑자기 그것이 질량도 몇 배로 둔갑하는 거야. 12배로. 이게 바로 개수가 질량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됐나요? 와! 아니 그럼 이게 뭐야? 아이고 여기는 지금까지는 질량수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질량수가 12라는 건 사실이죠. 12개니까. 그러면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여기부터 약속을 합니다. 야, 질량수가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 있잖아. 요거 12C의 탄소 하나는 수소 원자 하나보다 질량이 몇 배가 무겁다고요? 12배가 무겁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질량수가 12짜리 탄소의 원자량, 질량의 비율이죠? 이거 약속한 겁니다. 우리 공부할 때요. 뭔가를 배우잖아? 되도록이면 쉽게 공부하는 거 알죠? 막 어렵고 막 복잡하게가 누구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쉽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질량수가 12짜리는 원자량도 12라고 부른답니다. 자,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어떻게 한 거니?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니까 절대로 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면 100년쯤 지나고 1000년쯤 지나가지고 야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냐?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량 바꿀 거야. 100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숫자가 졸라 복잡해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았어. 와, 야 질량수가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로 하겠다고? 12로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질량수가 1짜리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하죠. 와, 질소는요 질량수가 14거든요. 그러니까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 14. 뭐야, 이거 지금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말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난 강요합니다. 그럼 산소는 질량수가 16인데요. 그럼 얘 당연히 원자량 얼마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H는 이거 맞는 거야. H는 원자번호 1번입니다. C는 원자번호 6번이고요.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죠. 그럴 때 원자량을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이야. 수소 빼고는 탄소 원자번호의 2배, 질소 원자번호의 2배, 산소 원자번호의 2배. 수소는요 이 쉐케는 이거 양성자 딸랑 하나밖에 없어갖고 2배가 된다 안 된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1. 외우기 쉽죠? 헬리움 원자번호 2번이잖아요. 원자량 4. 근데 그걸 안 외울 거예요. 어머.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요. 원자번호가 9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짝수 번호는 그대로 2배입니다. 그런데 홀수 번호는 2배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쌤 그게 막 정통인가요? 노 아닙니다. 이건 너네들이 외우기 쉽게 그냥 그렇게 만든 거야. 진짜 사실은 사실 맞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짝수 번호 10번 네온 20입니다. 외우지 않아? 자,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 그러니까 얘 원자량 얼마? 24. 졸라 쉬운걸? 자, 황 원자 번호 16번. 잉? 얘는 그러니까 얼마? 32. 홀수 번호 한번 해볼까요? 9번 플로린. 두 개 더하기 1. 9에 18 더하기 1이니까 얼마? 19. 나트륨 11번이니까 얼마? 23. 그렇지. 자, 알루미늄 13번이니까 얼마? 20. 7. 굿!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거 외울 겁니다. 진짜로요. 아니, 그럼 이제 여기 엄청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염소 17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배우면 얘네들은 얼마인가 상상이 되죠. 그런데 35죠? 그 숫자가 아니랍니다. 이런 개떡 같은. 그럼 도대체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이 아니라 산수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아니 이게 지랄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요. 염소는요 동위원소가 있어요. 물론 염소 말고 동위원소가 다 있습니다. 그럼 동위원소는 도대체 어떤 거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염소 17번이랑 35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염소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계상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질량수가 37짜리 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에 실제야 이건 실제로 이들이 존재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너네 봐봐. 아니 우리 어떤 애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 35점, 영어 점수 37점이야. 그러면 우리 너 시험 잘 봤냐? 너 평균이 얼마냐?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얘네들이 만약 점수였다면 평균은 36이겠지. 근데 문제는 얘네들 점수가 아니오. 그럼 얘네들은 뭐니? 존재하는 비율이 달라요. 여기는 35짜리가 자연계상의 실제로 75%를 차지합니다. 이게 25%를 차지하는 거야. 헐! 그럼 이렇게 하면 너네 산수점 성주가 눈 감는 시간이 좀 오랜데? 너 왜 그래? 자, 뭐하고 왔어 너? 솔직히 얘기해봐. 저요? 어디 집에서요? 약 먹고 와서 그런가? 왜 자고 그래? 자, 그럼 이렇게 존재하는 비율이 다를 때 평균 내는 방법 땡땡땡땡이라고 하죠. 뭐라 그래? 비례배분. 그렇죠. 비례배분이죠. 여기에 바로 그 비례배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비례배분하면 이거는요 있잖아요. 이거는요 35짜리가 자 약분해볼까요?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 거야? 3대 1 전체 4분의 3 37짜리가 전체 4분의 1 그럼 각각이 차지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구한 다음 그 둘을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하기 2로 나눠요? 4로 나눈 거잖아. 더하기. 그럼 요거 구하고 더하기 하면 자 이제 너네들이 외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35.5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나는 35.5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봐. 아니 지랄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매번 우리 꼼수를 한번 써볼까요? 자 비례배분의 꼼수입니다. 이건 모든 비례배분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럼 너네 봐봐. 평균을 내면 존재하는 비율이 많은 쪽에 가까워 적은 쪽에 가까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 딱 반해서 35쪽으로 평균이 치우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눌 거니? 자 3대 1이면 전체를 4등분 합니다. 어떻게? 얘와 얘의 차이가 얼마야? 2가 차이 나죠? 차이 2를 4등분 합니다. 그럼 한 칸당 얼마가 되는 거야? 0.5. 그렇지. 그럼 전체 비율이 3대 1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1대 3으로 쪼개면 여기가 평균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걸 꼼수를 써서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여러분. 탄소는요. 12짜리 탄소와 13짜리 탄소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상에 12짜리가 99%입니다. 13짜리가 1%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평균 내봤자 어느 숫자에 완전 가까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 그럼 얘를요 조기 저렇게 꼼수를 쓴 것처럼 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몇 차이가 나는 거야? 1 차이가 나죠. 그럼 걔네들을 몇 등분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1대 99로 나누게 합니다. 어머 그럼 한 편당 100등분 하니까 얼마가 나와? 0.01. 그렇지. 그러니까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12.01. 근데 01 빠져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염소는 야 0.5니까 25%는 버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뭘 사랑했는데 나 오늘 1% 할인한대. 그럼 뭐야 1% 무슨 할인이야. 적립도 아니고. 근데 25%는 아 땡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숫자가 있고 버릴 수 없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붕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붕소는요 질량수가 10짜리와 11짜리가 있어. 그런데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데 자 이제 너네들이 하는 거야 거꾸로.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게 이렇게 하잖아요. 평균이 10.8입니다. 와 그럼 뭐야? 10.8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5기다 5기. 이렇게 하면 몇 대 몇이에요? 4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야, 50대 50인 거 나오면 땡큐지. 그거야 뭐 딱 반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바로 뭐가 나오니? 아니 원자가 막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잖아. 그럼 걔네들을 뭐라고 그래? 분자량. 그럼 당연히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나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을 구하면 되죠. 아, 걔네 원자량 합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알려줄 때 있죠. 분자량을 우리는 구해야 되거든. 그럼 분자량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자량을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알려주지만 나는 외우랍니다. 다 외울 거예요. 그럼 H2 분자량 얼마게? 그럼 H1 자량 1이잖아요. 그럼 1자리가 2개니까 H2 분자량은 얼마? 2. O2는 분자량이 얼마게? 32. 그렇지. N2는 얼마게? 28. 28. 그렇지. 그럼 Cl2는 얼마게? 76. 9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해봐. CH2 메테인은 분자량이 얼마인가? 16. 16. NH3는 얼마인가? 17. 끝. H2는 얼마인가? 17. 아닌가요? H가 두 개. 33. 지랄하네. H가 두 개, O가 하나. 그렇군요. O2가 H로 왔어요. 18. 그쵸. 내가 멈췄어요. 네, 18. 뭐야, 졸라 쉽지 않아요? 아, 예. 여러분, 분자량이 16, 분자량이 17, 분자량이 18인 건 오로지 얘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야, A 물질이 분자량이 18이야. 그럼 너네들 마음속에 물이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숫자가 커지면 당연히 더하기 한 거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CO2 분자량 얼마일까요? 44. 굿! 자, 일산화 이질소 N2O는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28에다가 16. 44. 굿. 오. 자, C3H8 프로페인 분자량 얼마일까요? 44. 오케이. 이렇게 더하기에서 나온 이런 짝수 숫자들은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16, 17, 18은 오로지 자연계상이 쟤네들밖에 없답니다.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이거 다 외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써주는 건 더하기에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척하면 착 나오도록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맨날 나오는데 그걸 맨날 더하기에? 말도 안 되죠. 또 엄청 많이 나오는 거 NaOH, 수산화 나트륨. 많이 나오는 물질들은 약분이 잘 되는 숫자들이에요. 자, NaOH 얼마? 40. 9.
약분하면 다 약분되죠. 그런 숫자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황산. H2SO4. 겁나 어렵죠. 자, 황을 외워버리는 거야. 황은 32죠? 아닌가? 얼마? 98? 98. O 두 개가 32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32짜리가 3개 있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98. 자, 또 겁나 나오는 거 있습니다. 포도당.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실험식 배웠잖아요. 약분하면 CH2O잖아. 그럼 이거 몇 배 해주면 돼? 6배.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야. CH2O는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면 좋아요. 얘는 30. 그래서 180. 자, 포도당 분자량 얼마라고요? 180. 그리고 가끔 등장하는 거. 아이고. NaCl. 에이. 가끔 등장하는 거. NaCl. 자, NaCl은 얼마일까? 58.5? 이게 NaCl이 화학 출감 엄청 나오거든요. 화학원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숫자가 나누기가 지랄 같거든. 그래서 안 나옵니다. HCl. 이것도 숫자가 지랄 같아서 많이는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옵니다. 36점. 그럼요. 365.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CL2 평균이 71이야? 그럼 너네 점수를 생각해봐. 평균이 71점이면 자, 1번 내가 맞은 점수에 71점이 꼭 있어야 한다. 2번 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몇 번? 몇 개의 평균에다가 달라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한다? 아니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 니네가 아직 시험을 안 봐봐가지고 평균을 못 내는구나. 없을 수 있다.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야, CL2가 평균 분자량이 71이라며? 그러면 71이 있나 없나 너네가 알아봐. 그리고 있다면 몇 %야? 그리고 없다면 다른 거 뭐가 있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완전 있죠. 수학이 화학으로 둔갑하는 순간들이 아니요. 수학으로 둔갑하는 순간들이죠. 그래서 Cl2의 분자량의 종류는요. 너네들이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니? 충돌하는 경우의 수로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Cl2가 만들어지려면 Cl1자와 Cl1자가 만나야 Cl2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야 Cl2는 진짜 분자량이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 71이에요. 근데 진짜는 뭐가 있니? 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죠. 야, 이런 주머니 안에다가 35라고 써있는 공이랑 37이라고 써있는 공을 넣었어. 이쪽 주머니에도 2개를 넣었지. 이렇게. 그리고 나 있잖아.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짠. 로또처럼 그런 거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뽑아져 나올 경우의 수. 바로 첫 번째 어떤 게 나올까요? 70. 35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오죠. 여기 왼쪽 37, 오른쪽 35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35, 37 세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왼쪽에 두 종류, 오른쪽에 두 종류니까 이들이 충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네 가지가 생기죠. 그런데 진짜 네 가지인가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봅시다. 1번은 35짜리 CL과 35짜리 CL이 만났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짜리 CL2가 되는 거야? 70짜리 CL2. 자, 2번 경우의 수 볼까요? 그럼 얘는 37짜리 CL과 35짜리 CL이 만났죠? 72짜리 CL2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번엔 3번 경우에서 진짜 이거 막 애기들처럼 막 유치하게 설명하는 거 보이죠? 그럼 얘네들은요 35짜리 CL과 37짜리 CL이 만나서 또 72짜리 CL2. 4번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얘는 74짜리 CL 막 안 하고 막 중간 생략 37짜리 CL과 37짜리 CL이 만나서 74짜리 CL2가 만들어지죠. 이런 자 70
양이 나온 거야. 세 종류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성주 죽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겠는데 존재하는 비율. 아니요 나 아까요 장기상이랑 3대 1이라면서요. 그럼 여기에 35짜리 공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35짜리 공이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돼? 3개. 그러면 35가 충돌할 수 있는 경우는 3 곱하기 3. 그러니까 얘가 3개고 얘가 3개니까 1번이 만들어질 경우의 수는 바로 뽑힐 확률은 뭐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3만큼 나오죠. 그러면 이번엔 2번의 경우의 수는 얘는 하나, 얘는 3개죠. 그러니까 이건 1 곱하기 3.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똑같이 3번 경우의 수도 어디 갔어? 이렇게 갔죠. 그러면 이것도 1이니까 얘는 3 곱하기 1. 이거는 1 곱하기 1이죠. 즉 무슨 얘기니? 9, 3, 3, 1이죠. 16번의 공을 꺼낸다면 그 중에 9번이 70짜리 9대 6번이 72짜리 왜? 여기 3번 여기 3번이니까 그리고 한 번이 74짜리야. 이게 자연계상의 실제 비율입니다. 실제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게 16분의 9 곱하기 100%로 고치면 이거는요 16분의 6 곱하기 100만큼 이거는 16분의 1 곱하기 100%로 고치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비율이랍니다. 그럼 봐봐. 아까 우리는 야 CL2 평균이 얼마야? 그러면 35.5 곱하기 2에서 뭐가 나온 거야? 71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도 답은 나오니 70 곱하기 16분의 9 더하기 72 곱하기 16분의 6 더하기 74짜리 16분의 1 해도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겠죠. 뭐야 이거? 이런 거 있으면 알아서 잘 쓰시고요. 와 선생님 이상하게 써놨네?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마 별것도 아니네. 네 정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게 엄청 나옵니다. 그럼 막 이걸 조금 더 응용하잖아요. 어떤 게 나오냐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HCl은요? 그럼 H하고 Cl하고만 나오게 HCl 만들어주는 거죠. 자연계상에 H 동위원소 몇 종류 있어? 예. 해동류. 얘는 1짜리, 2짜리, 3짜리. 염소는 35랑 37 두 종류. 그럼 봐봐. 이쪽은 3개가 있고요. 여기는 2개가 있으니까 충돌 경우의 수는 3 곱하기니까 6개가 나오죠. 그런데 HCl 분자의 종류 6개일까? 아니면 쟤처럼 중복이 있을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봐봐. 그거 하기 전에 얘네들은 제일 작은 숫자끼리 만났어. 그럼 얼마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36. 제일 큰 숫자가 만났어. 그럼 얼마짜리가 만들어져? 40.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소 숫자 36, 최대 숫자 40, 36, 37, 38, 39, 40. 중복 있네. 이런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났어. 파란색으로 만나볼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36, 37, 38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났어. 초록색으로 하면 얼마가 나와? 38, 39, 4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네 중복. 오케이? 그런데 너네 봐봐. 우리 염소는 얘가 75%잖아요. 네. 그런데 수소는 이게 99.98%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상에 제일 많은 애가 바로 누구야? 얘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이해지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99%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바로 저런 거. 딱 떨어지는 거 있죠. 3대1, 3대1, 1대1, 1대1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수학시험 문제가 화학에 수능에 나오는 겁니다. 수능에는 이제 우리 고3들이 하는 거니까 수리적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성주 죽어요. 자, 원자력 분자량을 몇 개 외운 척 한번 해볼까요? 야, 수소 원자량 얼마였지? 1. 1. 탄소는요? 12. 오, 굿.
그 다음엔 CH4 분자량은 얼마였지? 16. 오케이. 그러면 NH3는 얼마였어요? 17. 아하. 그럼 H2O는요? 18. 그렇지. 18. 18? CO2는요? 44. 굿잡. 근데 얘네 봐봐. 어머. 현창아. 얘네 단위 있어, 없어? 없어요. 탄소 원자량은 12 하고 끝났잖아. 근데 얘네 단위가 없으니까 애들이 좀 찐따 같지 않아? 아니요. 아니야? 난 겁나 찐따 같은데 얘네? 야, 단위가 없으니까 겁나 찐따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promise를 합니다. promise. 자, 이 말의 의미는요. 탄소 원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하나보다 몇 배가 무겁다는 뜻이야? 12배. 진짜는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어머나. 그래?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한 거야? 자, 탄소 원자는 원자량이 10이야. 단위가 없다라고 병신 같아.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호근아 너의 키는 얼마야? 저 163cm.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160 뭐라고? 3밖에 안 돼? 작아요. 163이요.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죠. 그럼 내가 거기다가 뒤에다 붙이죠. 163kg?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얘기는 단위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없도 찐따야? 그래서 여기다가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야, 그럼이 없으니까 되게 찐따 같아서 나 그람을 붙일 거야. 그런데 그람을 붙이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원자량이 아니죠. 오케이? 새로운 개념 하나가 등장한다는 거죠. 어머나, 여러분, 이 필통은 잡기가 나빠가지고 이 필통으로 이사 갈게요. 뭐야, 이 새끼들 이렇게 다 꽂아갖고 다니네? 아우, 진짜. 누구 필통이 좀 지저분한가? 아유, 여긴 잡을 것도 없네. 아유, 진짜. 필통들 다 왜 이래? 자, 여기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문방구 연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 연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건 연필이 아니까 빼고 여기 있어. 연필 가져. 이렇게 하고 연필을 팔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야 이런 지랄하고 자 이만큼을 팔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맨날 이걸 팔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서 팔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숫자인 거야. 야, 이거 세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씨, 13개네. 아저씨는 맨날 잡을 때마다 12개를 잡은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안 되겠다. 나 그냥 12개씩 팔아야겠다. 그래서 연필 12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 거야? 한 다스라고 그랬죠. 그럼 연필이 12자루가 한 다스가 된 이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약속을 공부할 거야. 자, 원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단위를 붙였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원자량이다 아니다? 왜요? 잉크. 잉크 터졌네. 야, 그걸 왜 손으로 만졌어? 우리 약속해야 되는데 잉크가 터졌냐? 지랄하고. 손보다. 어떡해. 에탄올. 야, 이거 뭐야 지금 사태가 벌어진 거 이거 완전 참사. 에탄올로. 참사다 참사. 저거 할래요. 오, 나름 잘 이루어지는데. 당연하지. 이게. 어떡해. 참사야 참사. 이거 그냥 막 지우면 막 찍찍찍 묻어나잖아. 오, 빨라. 얘는 구멍이 막혔어? 아이씨. 이 새끼들 이거 지금 안 썼구만 요즘에. 에? 코로나
이제 거의 일상화 됐다고 저걸 안 썼어. 한쪽이 막혔어. 자, 잘 나와 이제? 여기. 아 괜찮아. 어차피 다 말라. 야 뭐야 지금 빨간색을 떡칠해놨어. 자 여기 종이. 자 그래서 이제 약속 다시 가봅니다. 아 나 진짜 우리 사태가 벌어졌었네 지랄하고. 그럼 어떤 약속을 했니? 야 나 여기다가 그람을 붙일 거야. 그리고 이제 얘는 더 이상 원자량이 아니잖아요. 그람을 붙인 걸 1몰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와, 그럼 메테인은요 분자량이 얼마니까? 16이니까 주어가 중요해. 16에다가 그람을 붙이면 주어 메테인 1몰은 16g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약속이야. 어머,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얼마니까? 17. 17이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현청아, 암모니아 1몰은 몇 g이야? 7. 굿잡. 이게 오늘 너네들의 포인트. 성주야, 네? 물 분자량이 얼마야? 18이요. 그래서 물 1몰은 몇 g이야? 18g. 굿잡. 호그나, 수소 1몰은 몇 g일까? 1g 그럼요. 왜? 수소? 뭐가 1이니까. 원자량이 그럼요. 어허, 동호야. 네. 이산화탄소 1몰은 몇 g이야? 44g. 왜? CO2 분자량이 44g. 굿잡. 그런데 봐봐. 아? 근데 선생님,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요? MOL을 갖다 붙인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는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자로 존재하죠. 분자가 영어로 뭐야? 그렇지. 몰큐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앞단어 MOL을 붙이는 겁니다. 이 물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의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호그나 포도당은 아까 분자량이 얼마라고 했었죠? 30 지나가네. 이게 32밖에 안 되겠냐 진짜. 180이요 180 그렇지. 그래서 포도당 1몰은 몇 g이야? 180배 굿잡.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너네 봐봐. 자,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라며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저 연필 한 자루 너무 많아요. 아니 뭔 소리야. 연필 한 다스 너무 많아요. 연필 반 다스만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몇 자루 주는 거야? 6장. 당근이죠. 그럼 포도당 1몰은 180g이야. 포도당 0.5몰은 몇 g일까요? 90g. 당근이죠. 그럼 포도당 2몰은 몇 g인가요? 360g.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화학은요, 이제부터 비례식이 90%예요. 잘 모르겠다. 비례식으로 꾸미잖아? 다 맞아요. 어머. 그러니까 이 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약속이죠? 그러면 약속한 건데 뭐를 약속한 거니? 새로운 단위를 약속한 겁니다. 한 달씩 똑같아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원자량도 정한 거지 몰도 어떻게 한 거야? 약속한 거잖아요. 그게 다 사람이 정해놓고 하는 거야. 어머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물 마셔야지. 야, 물 마셔야지. 자, 물 마셔야지. 오. 자, 여러분. 물 분자량 얼마라고요? 48. 18. 그렇지. 물 분자량이 18이어서 물 1몰이 몇 g이라고요? 18g. 그렇지. 자, 우리 커먼센스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너네가 맨날 마시는 종이컵 한 컵 가득 물을 떠왔습니다. 짠. 과연 이거 상식이야? 물에다가 한 컵 이렇게 가득 물을 따르면 물 몇 g쯤 될 것 같아요? 120. 자, 오늘 상식 하나 드리는 겁니다. 물 종이컵 이거는 규격이야, 규격. 얘네들 184ml. 그럼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이만큼 물을 따랐다면 약 180ml. 물의 밀도가 1이니까 약 180g. 물을 한 컵, 그렇지. 다 마셨다면 나는 몇 몰의 물을 마신 거야? 10몰의 물을 마신 겁니다. 어머, 그러면 희재는 한 모금에 물이 몇 몰일까? 이거 실험하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이건 내가 진짜 실험한 거야. 물을 한 컵 따라 놓고요. 몇 모금에 마시는지 평균을 냅니다. 그랬더니 나는 진짜 10모금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그럼 내가 한 모금 물을 마실 거야? 꿀꺽 한 모금을 마셨어. 그러면 희재는 10몰을 10모금에 마셨으니까 희재의 한 모금은 몇 몰이야? 1몰. 그렇죠. 희재는 지금 1몰을 마신 거야? 그럼 이제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유 쉣. 자, 우리 H2O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실제로 물 구조입니다. H2O는 O 하나에 이렇게 H가 붙어 있습니다. 마치 곰돌이 대가리처럼 생겼죠. 그러면 물 분자 하나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겠죠. 무지하게 가볍겠죠. 아까 내가 지나가는 말로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6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제곱그램. 이게 사실이야? 그러면 산소 원자 하나는 그거보다 16배가 무거워요. 해봤자 얼마 안 되죠. 그러면 졸라 작고 가벼운 애, 졸라 작고 가벼운 애, 졸라 작고 가벼운 애가 모여가지고 곰돌이 대가리 물 분자 하나를 이룬 거야. 그럼 얘도 역시 어마무시하게 작고 가볍겠죠. 그럼 내가 마시는 물 1몰 속에 저 곰돌이 대가리가 과연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너네가 세는 거야? 자, 세야 돼? 셌어요? 못 셌어? 이런. 그거를 누군가 세진 않았겠지. 셀 수 있는 미친놈은 없죠. 야, 물 분자 보여가지고 셀 수 있으면 그거는 미칠걸 진짜? 그럼 뭔 세상에, 야, 너 원자 분자 단위로 보인다는 얘기잖아. 큰일 나지. 그럼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점으로 보일 텐데. 그거 큰일 날 일이죠. 어머.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놓습니다. 그 계산한 게 다이아몬드예요. 배열이 규칙적이라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H2O 분자량이 18이어서 18g이 1몰이었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H2O 곰돌이 대가리 개수를 계산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가 나왔니?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가 모이면 비로소 물 18g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약속이었죠. 18g 1몰. 그런데 이제 사실로 변환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6.02 곱하기 10에 23제곱개의 곰돌이 대가리가 모이면 18g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너네 봐봐. 물 분자 한 개는 너무 가벼워서 질량을 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 약속으로부터 얻어진 사실로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죠. 화학의 90%는 무슨 식이라고요? 비례식이죠. 그럼 이게 모여서 이만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물 분자 한 개는 몇 g이게? 그럼 이럴 때는 0이 앞에 미안하지만 0이 너 살짝 꺼져줘. 계산해서 지워버립니다. 어머, 그러면 자, 네모는 요거분의 요거가 되겠죠. 자, 나누게 해봐. 물 분자 한 개의 진짜 질량.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 그럼요. 3 곱하기 아이고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0세제곱그램. 이게 물 분자 한 개의 진짜 질량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요?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니네. 진짜 별거 아니죠. 아,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물만 이런 게 아니겠죠. 자, 똑같이 더 한번 해볼까요?
수소 원자 있잖아 얘들아. 수소 원자량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1g이 1몰이야. 수소 원자는. 자, 과연 이 안에 또 이제 우리 산소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한 개보다 몇 배가 무거워요? 18배가 무겁죠? 물 분자 두 개는 수소 원자 두 개보다 몇 배가 무거워? 18배. 물 분자 네 개는 수소 원자 네 개보다 몇 배가 무거워? 18배. 그러면 이 얘기는 물과 수소 원자의 개수가 똑같다면 몇 배가 무거운 거야? 18배가 무겁죠? 자, 앞뒤 문장을 바꿔볼까요? 물 분자가 수소 원자보다 18배가 무겁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어때야 될까요? 같다. 당근이죠. 돌아와 볼까요? 자,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수소 원자 1몰의 질량보다 몇 배가 무거워? 18배.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가 어떻다고요? 같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도 1몰은 역시 몇 개라는 거야? 6.02 곱하기. 10에 23. 그럼요. 모든 물질은 1몰의 개수는 다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연필 한 다스도 12자루고요. 볼펜 한 자루도 12자루고요. 만년필 한 자루도 12자루고요. 뭐 이상하다. 사람 한 다스도 12자루죠. 말 겁나 이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 다스는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다스는 무조건 몇 개라는 거야? 12개. 똑같은 거죠. 그런데 12개는 똑같은데 질량은 다르잖아요. 연필 12개의 질량과 만년필 12개의 질량은 다르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개수는 똑같은데 질량은 다르죠. 그런데 그 질량은 바로 원자량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네들이 오늘 해야 되는 무지하게 중요한 사실이야. 뭐가 들어가는 거니? 현창아, 1몰은 몇 g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주어가 필요하죠. 수소라면 1몰은 몇 g이야? 물이라면 1몰은 몇 g이야? 그렇지. 어머, 숫자가 다 달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거예요? 걔가 그렇지. 원자면 원자량에 그램 붙이면 되죠. 분자면 분자량에 g을 붙이면 되죠.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 1몰은 몇 g이야? 화학식량 g. 됐나요, 여러분? 이거를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수학 배운 사람처럼. 그럼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야. 화학식량 g/몰. 이렇게 쓰는 거 알아볼라. 어디선가 배운 거 같죠? 1몰이 화학식량 g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죠. 1몰은 몇 개야? 이거는 정해진 숫자잖아요. 그럼 정해진 숫자. 자, 이 친구는 몇 개였죠? 이거 외울 겁니다.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개입니다. 그럼 얘도 멋지게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개 몰. 오케이? 와우. 이거 뭐야?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 어떤 애가 선생님, 그러면 수소 원자 한 개는 몇 g이에요? 그럼 당연히 1몰의 질량을 1몰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도대체 이 이상한 숫자는요. 누가 언급한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립시킨 아저씨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아저씨니?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아저씨예요. 근데 중3과정 수업 좀 들었죠? 거기서 아보가드로 법칙 들어본 것 같아? 안 들어본 것 같아? 안 들어봤어. 지랄하네. 까먹었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스 넘버라고 합니다. 네, 굳이 합니다. 아보가드로스 넘버.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수죠. 이게 한국말로 아보가드로수 해놓으면 못 알아듣잖아. 미국 애들은. 전 세계 공통 뭐라고 하는 거니? 넘버의 large n습니다. 아보가드로의 a입니다. 둘 다 대문자예요. 근데 a자는 좀 조그맣게 씁니다. na. 자,
내가 이걸 읽을 때 그냥 나라고 있습니다. 나. 나. 야, 일몰은 몇 개야? 나개. NA개죠. 아보가드로스. 그럼 숫자가 졸라 간단해지잖아요? 그럼 너네 봐봐. 야, 물 분자 한 개에 진짜 질량은 얼마야? 그럼 너네들 아까 뭐야? 비례식이죠? 6.02 곱하기 10의 20세제곱이니까 18g이라며. 그럼 한 개는 걔를 나누면 되잖아.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개.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NA분의 18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은 어떤 입자의 아보가드로 수로 뭐를 나누게 할 거니? 화학식량을 어떻게 하면 되니? NA로 나누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아까 내가 화학식량 줄여서 밝히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오케이. NA분의 식량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1몰 질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 얘기했죠? 거기로부터 1몰의 개수가 나왔고요. 1몰의 부피는 다음 시간에. 자, 완자를 숙제를 내고 싶지만 우리가 배운 게 없어요. 책이 너무 많이 두꺼워서 얘 문제 많이 넣었나 봐.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어디를 풀어올 거냐면요. 33쪽. 33쪽에 또 쪽수만 다른 문제는 똑같아요. 얘네 문자 똑같이 해놨더라고. 네, 여기에요. 너는 35쪽이네요. 자, 거기에 1번 2번 끝. 아, 진짜. 여기 나와요? 거기요? 그 외에 핵심 체크. 7번까지. 아니야. 1번부터 6번까지. 핵심 체크 1번부터 6번까지. 숙제가 없네. 왜냐면 그 하나를 더 배워야 숙제를 낼 수 있거든요. 핵심 체크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여기는 1, 2번. 겁나 작죠? 근데 저번에 25주까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 26, 27. 그래? 그럼 숙제 읽고 더 있어? 더 없어요. 이거 저는 있는데. 해오세요. 그 다음에 잠시 는 12쪽. 12쪽이랑 13쪽에 52번까지 13쪽 52번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 빼야 된다. 부피 나오는 건 빼. 1몰은 몇 리터. 알면 쓰시고요. 아니라 여기다 묻었어. 이게 뭐야 이거 손에 막 묻었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야, 도대체 얘네 아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저기 겁나 묻었네. 막 버리고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뭐가 터진 게 이게? 안녕하세요. 잘 가. 안녕.
지하철 타고 왔어? 오늘은 아빠야? 아니 이런 10원짜리들이 막 볼펜이 터졌어. 아유 이런 10원짜리를 버려야 하다니. 10원 만드는데 10원보다 더 들어간다는데. 이거 10원짜리 만들지 마야 돼. 가치가 너무 떨어져. 요즘에는 카드 때문에 10원이 필요가 없어. 동전이 있어도 문제야. 무슨 100원 60%는 동전 못 본 거 같아. 10원, 50원도 이게 거스름도 하면 마트 같은데 막 990원 막 이렇게 끝나는 거.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만 끝났으면 좋겠어. 아 근데 우리 진짜 10원짜리 없애면. 근데 너는 모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1원짜리도 있었단 말이야. 저도 1원짜리 봤었고. 뭐? 정말? 아니 10원짜리 헷갈리나? 10원짜리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집에 있었던 거 같아. 무슨 색깔인데 10원짜리가? 아 네가 본 게. 색깔. 아 10원이랑 헷갈리는 거고요. 10원은 내가 볼 때 넌 큰 10원. 10원은 그 브론즈색 아니에요? 맞아. 1원? 1원은 은색. 저 봤던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집에 있었나 보다. 왜냐면 1원짜리 유통 안 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우 이런 이래서 목 있는 양말 못 신겠어. 눌러가지고.